왕릉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고인 몸체를 어느 위치에 모시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인 몸체는 장례에서도 기준이고 묘지에서도 기준이에요. 고인 몸체가 어디에 어느 위치에 모셔지느냐, 이 부분을 위주로 왕릉이 공사하는 겁니다. 왕릉도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공사도 하는 거예요. 고인 몸체가 제각의 제상 기준 하단부에 와 있다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제의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고인 몸체는, 왕의 몸체는 제상 위에 고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강조코죠. 제상을 보여드리고, 제의를 진행할 때 문을 개폐하고 제물을 차려 놓으면 그 제상 위에 왕의 몸체가 있기 때문에 그 몸체를 기준으로 제의를 지내는 것이 왕릉이다. 이 부분은 백성묘지도 공이 같다는 거죠. 그렇지만 왕릉처럼 현실 체계로 묘지를 조성할 수는 없잖아요. 백성묘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백성묘지는 상징 체계로 묘지를 조성하는데 반드시 이때 왕릉묘지를 기준으로 단짜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다른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왕릉묘지예요. 왕릉묘지는 입지 조건, 풍수지리 영향을 받은 건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거죠. 풍수지리가 지나치게 강조된 바도 있어요. 그러나 풍수지리가 말했던 그 입지 조건 딱 하나, 그것만 가지고 왕릉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건 제의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더 중요하게 반영되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조건으로 사대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묘지를 다 만들지를 못했어요. 이곳 묘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제는 풍수적인 조건보다 건설 조건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풍수 조건 또는 건설 조건 또는 정치 조건,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풍수 조건이 강조된 바 있어요. 우선 제가 보여드리는 이 컨셉을 보시면 지붕 위에 제의를 진행할 수 있는 지붕 위에 묘지가 보이는 거예요. 지붕 위에 묘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하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발을 대고 있는 이 부분, 이곳을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천, 지, 인. 인은 왕의 몸체죠. 그럼 왕의 몸체는 어디 있느냐? 하늘이라고 설정하고 싶어서 지붕 위에 본분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원으로, 천원이니까. 그리고 이곳은 당연히 땅이죠. 그럼 천, 지, 이는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해서 왕릉은 이런 단차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런 단차는 사대부를 포함해서 왕 빼고는 이렇게 현실 체계로 단차를 둔 묘지는 흔하지 않습니다. 왕릉도 다 이렇게 실감나게 단차 두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왕릉 단차에서 천지인을 성립시키는데 지붕 위에 원으로, 둥근 원으로 본분을 만들어서 천을 성립시켰고, 땅이니까 지를 성립시켰고, 고인 몸체를 눕혀서 인을 성립시켜서 천지인을 성립시켰는데, 이때의 인, 고인 몸체는 제각의 제상의 위에 눕혀드리는 거예요. 제상보다 높게. 제관들이 제의를 진행하면 제상의 위에 고인 몸체가 눕혀드리는 거다. 이렇게 천지인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단짜기를 해야 우리들이 제의가 성립되죠. 우리나라의 제의가 성립되죠. 우리 민족의 제의가 성립되죠.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단짜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2001년 1월 13일 이후로 장사법이 개정되죠.
자연장이 여기저기서 생겨나죠. 평장이든 잔디장이든 수목장이든 화초장이든 건설합니다. 묘지는 크건 작건 주먹만 하건 남산만 하건 제의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의를 성립시켜야지 돼요. 왜? 그곳은 시체를 처리하는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고 우리 민족은 유별나게 제의를 중요시했고 그 부분은 오늘날까지도 정성되어오는 우리의 문화고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또 추모를 해야지 되는 공간이고 영역이 우리의 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단짜기를 통해서 제의를 성립시켜줘야 됩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제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제상 위에 고인범체를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묘지를 만들 때 주먹만 하는 묘지든 그 묘지를 만들 때 내가 진행하는 제주가 진행하는 제상 위에 고인범체가 가도록 설계해야지 되는 거죠. 그 묘지는 주먹만 해도 그렇게 설계할 수 있어요. 남산만 해도 할 수 있고요. 수목장이라도 할 수 있고요. 평장이라도 할 수 있고 화초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여러 묘지를 찾아뵙고 검증하기 전에 우선 우리 민족이 물려받은 기준됨이 확실한 이런 좋은 묘지가 남아 있잖아요.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기준은 이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묘지 하나하나 찾아뵙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볼게요. 그 전제로 천지인 체계를 완벽하게 이곳에서 설계하고 반영했던 왕릉 묘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왕릉은 입지 조건 딱 하나만 갖고 건설한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지리가 지나치게 강조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그 풍수지리를 강조할 필요까지는 없죠. 이미 소멸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풍수지리를 강조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할 때 무엇을 반영해야지 되겠느냐.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코죠. 이곳을 방문했어요. 저는 이곳을 5번 이상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상징적인 임금 하면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찾아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이 왕릉처럼 이런 단짜기 이 건물을 세우고 건물 지붕 위에 묘지가 보이도록 지붕 위에 묘지가 올라가도록 이렇게 묘지 다 만들 수 없죠.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든 묘지를 현실 체계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상징 체계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상징성을 부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이번 묘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상징 체계냐 아니면 현실 체계냐, 그 부분 현실 체계로 갈 수 있는 형편이 되는 분들은 현실 체계로 이런 단차기를 두어서 묘지를 장만해도 되고, 그러지 못한다면 한 뼘이라도 한 톨이라도 단짜기를 통해서 상징 체계를 통해서 추모가 가능한 제의가 성립되는 묘지를 만들면 좋겠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을 소개코죠. 이곳을 방문해서 안내도 드리면서 말씀드려봅니다.